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이PD의 픽. 경불진 애청자 여러분들은 물가에 대한 부담 얼마나 느끼고 계신가요? 살다 이렇게 비싼 물가는 처음이야. 이런 한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요즘 직장인들이 점심 먹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라고 하죠. 10,000원 한 장 들고서는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도시락을 싸오거나 그것도 불가능하면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PC방으로 가는 그런 직장인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 PC방을 가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PC방에서 게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음식도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풀면서 라면 등 인스턴트 음식으로 점심을 PC방에서 해결한다는 거죠. 네. 한때 저는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파는지조차도 몰랐었는데 요즘은 주 1, 2회는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더 나아가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들 깜짝 놀랄 정도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전한 서울 명소죠. 광장시장 있잖아요. 여기 물가가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15,000원짜리 모듬전 한 접시를 시켰는데요. 이 접시에 담겨 있는 게 전이 8개. 아이고, 많은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8개가 모두 너무나 아담해요. 한 입에 다 들어갑니다. 따라서 8개 전체 이거 다 먹어도 한 사람이 너무나 배고플 정도예요. 물론 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우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긴 하지만 이런 바가지가 아니더라도 서울의 음식 물가, 서울뿐만 아니죠. 전국의 음식 물가가 너무나 비싸다라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전 세계에서 유명해져 한국에 가면 꼭 먹어야 한다 알려진 K푸드 중에 한우 불고기, 갈비탕 이런 거 먹으려고 하다가 망설여지기도 한다라는 외국인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미국 뉴욕이나 홍콩, 도쿄보다 우리나라 서울 물가가 더 비싸다. 이렇게 지적하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있더라고요. 정말요? 에이, 박 PD 얘기처럼요. 이 뉴욕, 홍콩보다 서울 물가가 더 비싸다? 이거 너무 과장된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난 20일 매일경제신문이 재미난 특집 기사를 게재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싸다고 알려진 뉴욕,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의 장바구니 대결을 펼쳤대요. 장바구니 대결. 이거 과거에 저랑 박 PD가 다녔던 신문사 메트로 신문도 특집으로요. 이 전 세계 물가 비교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당시만 해도 메트로 신문이 전 세계에서 40개국 이상에서 발행됐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각국 지사의 도움을 받아 당시 스타벅스 커피 그리고 삼성 TV, 쇠고기 가격 이런 것들 비교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이 40여 개국 중 한 중간쯤 이 정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홍콩이나 뉴욕 이런 데가 훨씬 비쌌었죠. 근데 이와 비슷하게 매일경제가 한 거예요. 이 과거에 메트로 신문 보고 쫓아한 거 아닐까라는 의심도 들긴 하지만요. 아무튼요. 양국의 대표 대형 마트 있죠. 우리나라는 이마트. 이마트의 서울 A지점과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월마트 있죠. 월마트 뉴욕 B지점에서 식빵, 달걀, 사과, 바나나, 닭고기, 쇠고기 등심, 우유, 양파, 코카콜라, 그리고 국민과자 이렇게 10대 필수 식료품의 장바구니 물가를 비교했다고 합니다. 모두 오프라인 매장 최저가 품목 기준으로 장바구니에 담았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같은 상품이라도 온라인에서 더 싸게 파는 경우가 흔하잖아요. 반면에 미국은 같은 마트 기준으로 온 오프라인 가격이 동일하게 책정되는 게 일반적인 데다가 뉴욕주에서는 식료품이 면세, 이것도 감안해서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왠지 서울이 비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사가 됐겠죠. 이 서울에서 10개 품목 모두 최저가로 구매하는데
얼마가 들었느냐? 22,643원. 이렇게 들었대요. 근데 미국에서 그것도 뉴욕에서 10개 품목을 구매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11.97달러. 우리나라 돈을 환산하면 15,520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어이구,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서울이 7,000원 넘게 약 46%더 비싸다는 겁니다. 뉴욕, 서울마트 모두 일부 세일 행사를 하고 있는데도 서울 장바구니 물가가 거의 대부분 뉴욕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10개 품목 중에 서울이 유독 비싼 거, 가장 비싼 거 도대체 뭘까? 놀랍게도요. 미국이 애플의 본거지라 그런가? 사과가 서울이 그렇게 비싸대요. 음, 서울에서는 사과가 개당 1,983원. 근데 뉴욕에서는요. 791원밖에 안 된대요. 가격 차이가 2.5배나 나죠. 물론 올해 국내 사과 농가가 냉해로 수확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잖아요. 사과 가격이 많이 비싸지긴 했어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2.5배나 차이 나는 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네. 뿐만 아닙니다. 이 우리나라는 치킨 왕국이다라는 얘기까지 있잖아요. 치킨, 닭고기, 이거 필수품이죠. 근데 닭고기 가격도 비교해 봤더니 서울이 뉴욕보다 무려 2.1배가 비싸요. 아니, 그래서 교촌치킨이나 BBQ 같은 치킨 가격이 비싼 걸까요? 뿐만 아니에요. 식빵은 1.7배, 우유는 1.6배, 달걀은 1.5배, 쇠고기는 1.3배, 양파도 1.2배, 코카콜라도 1.1배. 우리가 더 비싸요. 바나나만 가격이 같았다고 합니다. 그럼 서울이 싼 것도 있나요? 10개 필수 식료품 중 달랑 하나만 쌌대요. 그게 뭐냐? 맨 마지막으로 언급한 거 있죠. 국민과자. 우리나라에선 국민과자 새우깡이 선택됐고요. 미국은 도리토스 있잖아요. 도리토스. 요거를 선택했는데 그 가격을 따져봤더니 새우깡이 도리토스의 절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허허. 안 먹어도 그만인 거는 싸군요. 그러니까요. 아니 밥 대신 이런 것만 먹어야 됩니까? 사과 대신? 그런데 이 같은 물가 차이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소득 격차가 미국과 우리나라 생각보다 많이 나잖아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명목 GNI는 35,990달러 정도 되거든요. 미국은요. 78,800달러예요. 우리나라가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소득 수준을 감안했었을 때 10대 품목 장바구니에서 서울 물가 부담, 미국의 무려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러니 우리 지갑에 돈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 또 외국인들이 서울 와보고 뉴욕보다 더 비싼데? 혀를 내두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아니 매일경제에서 일부러 이렇게 조사한 거 아닐까? 의심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서울 물가가 진짜 뉴욕보다 비싸다고?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또 자료를 하나 더 찾아봤습니다. 전 세계 생활 물가를 비교해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글로벌 프로덕트 프라이스. 여기에 들어가 보면 여기도 주요 식재료 관련된 전 세계 국가들의 가격과 순위를 보여줘요. 여기를 보니까 우리나라 쇠고기 가격 전 세계에서 몇인 줄 아세요? 81개국 중 세 번째로 높아요. 세 번째. 오호. 전 세계 쇠고기 평균 가격이 14.36달러인데 우리나라는요. 무려 56.175달러. 4배 가까이 평균보다 비싸다는 겁니다. 특히 매일경제가 비교했던 미국의 쇠고기 가격 글로벌 프로덕트 프라이스에 나온 그 가격은 15.39달러. 우리나라와 역시나 4배 가까이 차이 나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금 없으면 못 살잖아. 근데 이 소금 가격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비싸대요. 어이구, 삼면이 바다인데도요? 그러니까요. 신안이나 이런 데에서 천일염 많이 나오는데도 우리나라 소금 가격이요. 전 세계 평균 0.93달러보다 2.3배나 비싼 2.16달러. 이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 우리가 소금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뿐일까요? 이것 애들 키 크게 하기 위해서 또 성인들도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유. 우유 가격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8번째로 높아요. 전 세계 평균
가격이요. 리터당 1.59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요. 2.24달러. 미국도 1.96달러.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스위스도 2.2달러. 근데 우리나라 우유 가격은 2.24달러. 장난이 아니죠. 또 있습니다. 계란은 전 세계 8위, 쌀도 전 세계 10위, 설탕도 전 세계 16위, 식용유도 전 세계 26위, 닭고기도 전 세계 33위, 밀가루도 전 세계 41위. 글로벌 프로덕트 프라이스에서 조사하는 9개 주요 식료품 가격 가운데 81개국 평균보다 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허허. 이 때문일까요? 끔찍한, 정말 끔찍한 지표도 나왔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물가 한때 9%, 정확히는 9.1까지 치솟았잖아요. 근데 미국 물가 외신 보신 분들, 경불진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최근 들어서 급격히 안정되고 있죠. 아직 연준의 목표인 2%에는 못 미치지만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3.2%, 2022년 6월 9.1까지 올라갔던 거에 비하면 3분의 1 토막으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10월에 얼마였는지 아세요? 3.8입니다. 미국은 3.2인데 특히나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7월에는 2.3, 그래서 2%대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 추경호나 현 정부 자신감 있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얘기하자마자 8월부터는 3.4, 9월엔 3.7, 그리고 10월에는 3.8. 3개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물가마저 미국과 역전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미국 물가 상승률을 추월한 게 2017년 8월 이후 무려 6년 2개월 만이라는 겁니다. 네. 소득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 물가는 더 비싸다. 아, 정말 짜증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데도 현 정부가 내놓는 대책 다들 아시다시피 한심하기만 해요. 뜬금없이 추억의 애니메이션을 소환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었는데 이 이야기를 이 50대가 넘어서 또 들을지 몰랐어요. 무도사 배추도사. 이것과 비슷한 배추국장 무사무관. 이렇게 정해서 물가를 잡겠다고 현 정부가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러한 방식이 물가 안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요. 앞서 얘기처럼 설탕, 소금, 밀가루 이런 원재료뿐만 아니라 이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거 다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가격 올리지 말라. 동결 압박이 심해지면 어쩔 수 없이 꼼수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수량이나 용량을 몰래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이걸 넘어 수량이나 용량은 그대로 두고 아예 품질을 떨어뜨려 버리는 스킨플레이션까지 횡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 정부는 이거 꼼수다. 이거 때려잡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정직한 경영이 아니다 라고 지적하면서 공정위등 관계기관과 내용물 변경 시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슈링크플레이션, 스킨플레이션 제재하겠다 라고 언론을 향해서 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또 들려옵니다. 정작 해당 부처인 공정위에서는요. 시행령 개정이나 가이드라인 제시 이런 제도적 정비보다는요. 업계 계도, 협조 이걸 통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래요. 아, 일을 안 하겠다는 거네요. 그런 거 봐요. 업계가 자발적으로 제품의 양을 줄이는 단위 가격을 변경할 경우 이를 가격표 등에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만 하겠다는 겁니다. 제재를 가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거든요. 정부가 물가를 잡을 생각이 정말 있는 걸까? 아니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요. 내년 4월 총선 때까지만 물가를 잡는 척해서 센 얘기를 계속 내놔서 슈링크플레이션, 스킨플레이션 다 때려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국민적 불만을 누그러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업들에게는 이런 주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가격 올려야 되는 건 우리도 알아. 그렇지만 내년 4월까지만 좀 참아줘. 내년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물가 올리지 말고 협조해줘. 기업들에게 이렇게 빡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추경호 아재가 정직한 경영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다면서요. 과연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정직한 나라 살림을 하고 있는지 자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것도 걱정되실 거예요. 아유, 설마 정부가 이렇게까지 할까? 설마 사실일까? 그런데 그걸 떠나 여하튼 기업들은 슈링크플레이션, 스킨플레이션으로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고 있고 정부는 눈속임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는 뉴욕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비싼 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살인적인 물가를 못 견디고 대한 외국인들은 물론 이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을 요즘은 대한 외국인이라고 부른다면서요. 아무튼 이런 분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까지 외국으로 탈출해볼까?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설마?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좀 시간이 남는 김에 혹시나 해서 찾아봤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또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국민의 국제 순이동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내국인 입국자, 그러니까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숫자와 또 내국인 출국자 숫자, 요거를 비교해서 순이동 이거를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요 자료를 보니까 2020년 1월만 해도 우리나라 내국인 입국자가 8만 2천여 명, 내국인 출국자는 2만 9천여 명, 한마디로 순유입이 5만 2천여 명이나 됐었거든요. 이것도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2022년 8월에는요, 2만 7천여 명, 그리고 올해 3월에는 6천여 명, 순유입이 아니라 순유출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여러 이유에서건 한국을 떠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중에는 살인적인 물가, 오늘 얘기 드린 이런 살인적인 물가도 있지 않을까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2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